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번 풍경 강원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 순서가 되겠는데요. 오늘 멜번 풍경 7번째 순서는 아마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영상의 제목, 멜번 풍경이라는 그 제목이 가장 어울리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제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호주 사회와 제가 항상 늘 그리워하는 고향이죠. 그 한국 사회, 이 두 사회가 갖는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이, 근데 호주 사회든 뭐 한국 사회든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그 글로벌한 시대에서 어떤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크게 두 가지 큰 그 중심 그 축이죠. 경제와 정치. 특히 이제 정치는 뭐 여기도 또 한국 사회도 민주주의고 또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고 이런 두 가지 틀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또 이 빠른 교통과 또 빠른 통신 이런 기반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고방식이라든가 그 사고방식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다양한 문화들이 거의 좀 유사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호주와 한국 사회의 차이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특별하게 이렇게 좀 서로 닮아가고 영향을 급속도로 빨리빨리 미쳐서 빨리빨리 서로의 모습을 또 취사 선택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사실상 뭐 이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주는 호주 나름대로 또 한국은 한국 사회 나름대로 그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각기 저마다 갖는 그런 특징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그만뒀습니다. 한 5년 정도 이 멜번에서 투어 가이드를 했을 때 하루의 투어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어떤 투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돌아오는 길이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한 3시간 정도. 그러면 이제 그 3시간 동안에 뭐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한 1시간 정도는 좀 이제 여도 긴장감이 풀어지고 여정이 끝났다는 그런 안도감,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푹 주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티에 돌아가서 이 190여 개 서로 다른 민족이 모여 사는 이 다문화 도시 멜번에서 다양한 즐길 수 있는 각 민족의 먹거리라든가 또 이곳 특에서 또 유행하는 그런 또 음식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과 또 밤에 도착했을 때 또 시티에서 야경을 또 즐길 수 있는 곳은 또 어느 것들이 있고 밤에 즐길 수 있는 문화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그 시간에 더불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제 호주 사회와 한국 사회의 차이점이라는 내용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부분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관광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방문을 하는 거라서 길어봐야 뭐 몇 박 며칠이고요. 그래서 어떤 관광이라는 게 현지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은 그래도 이제 눈에 많이 담고 또 사진으로 많이 간직해 가시지만 그래도 이왕 귀중한 시간 오셨는데 그 사회의 어떤 그런 외형적인 부분들을 떠받치고 있는 그 내면에 대한 이해가 만약에 더해진다면 한국에 돌아가셔서도 나름대로 한국에서 또 일상을 영위하시는 과정에서 또 여행 과정에서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의 사진도 이렇게 가끔씩 돌아보면서 추억을 되새겨보는 것도 좋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자기가 직접 또 여행 중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내면적인 어떤 가치들 중에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거, 뭐 영어를 더 배웠다든가, 뭐 이런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 이런 부분들, 어떤 내면적인 이런 부분들까지 또 자기 생활 속에 펼쳐 나갈 수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더 값지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이제 손님들께 부족하지만 이제 호주 사회와 한국 사회를 비교해 가면서 호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면적인 가치들 중에 우리가 한국에서 좀 이렇게 삶에 좀 반영을 시켜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타이틀을 이제 호주 사회와 한국 사회의 차이점 이러한 타이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곤 하죠.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는
똑같은 인간이고 인간은 뭐 욕구는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심리학자 닥터 매슬로우 같은 이런 분들은 뭐 인간의 5단계 욕구설이라고 해서 뭐 생리적인 욕구, 이제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또 종족 번식 해야 되고 또 안전 욕구 죽으면 안 되고요. 또 소속감,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자아실현 이런 5단계 욕구설로 해서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디든 간에 인간은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 욕구를 갖고 있다.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도 또 저도 다 동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욕구는 똑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사회의 고유로 발전시켜온 그 정신문화라든가 그런 그 정신문화 속에서 탄생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달라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욕구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표현되는 것들이 좀 달라지고 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거대 사회에서 그 인간의 그 집단 사회에서 그런 욕구가 이제 서로 충돌을 할 때 또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런 욕구를 갖다가 분쟁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합의를 도출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제 그 정신문화와 그 정신문화 속에서 탄생한 사고 방식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조금씩 아무래도 차이가 이제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 한 15년 동안 살면서 관찰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느꼈던 그런 다른 부분들을 이제 오늘 우리 사회의 어떤 것들과 한번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두 가지 이제 용어를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건 뭐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고 여러분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수평적인 사고방식과 그 수직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용어인데 이 수직적인 사고방식이 작동하는 사회는 아무래도 이제 동양사회, 뭐 뻔히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수평적인 거는 이제 아무래도 또 서양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이 동서양을 구분 짓는데 아주 그 좀 가장 쉽게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비교의 틀인데 일단 그 호주는 뭐 여기 원래 원주민도 있었습니다만 뭐 인디안 원주민처럼 너무 그 이제는 다 뺏기고 정말 그 핍박받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돼버렸고요. 이 현재 호주 사회는 이제 백인 중심의 영국인들이 이제 유배지로 대수 유배지로 쓰면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이민자들 넘어오고 지금은 이제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문화가 뿌리를 내린 에이시안도 있습니다만 한 190여 개 서로 다른 민족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뭐 다양성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지배적인 어떤 그 권력은 이제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서양 문화과 보편적으로 토착화된 그런 사회죠. 그래서 이제 호주지만 남반구의 유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유러피안들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인 수평적인 사고방식이 작동하는 사회가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반대되는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수직적인 사고방식이 작동하는 사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까운 우리의 예를 보면 이제 그런 수직적인 사고방식에 이제 가장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위기 시에 어떤 일사불란하게 어떤 그 위아래 어떤 체계적인 명령 전달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또 대처를 할 수가 있는 뭐 이런 장점도 있고 또 어떤 집안의 전통을 자녀에게 효율적으로 계속 전달해 주면서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그런 그 긴 굉장히 뭐 5,000년이라는 그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까지 미래 세대들한테 어떤 너는 그런 어떤 굳건한 바탕 속에서 물론 이제 뭐 조상 중에는 잘한 분도 계시고 잘못한 분도 계시지만 잘한 분들의 모습을 담고 또 잘못한 분들이 계시면 그거를 이제 거울 삼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오래된 전통에 의한 각 내용들을 통해서 후세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본인이 앞으로의 삶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교훈이 되는 것들을 또 많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수직적인 사고방식의 사회가 가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들이 바로 어떤 그 권위주의적인 그 사회, 병집된 사회, 그리고 또 어떤 하나의 그 체계가 잡히면 그 체계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넓게 수용하지 못하는 유연성이 떨어지고 특히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는 계속해서 그 세계가 급변하는 과정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든
그런 사고 체계의 그 제한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시도라는 거를 하기가 힘든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장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은 바로 그겁니다. 이제 갑질 문화, 또 위에서 아래로의 그런 그 일방통행, 예, 상호 작용이 아니고 항상 일방통행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그런 의사 전달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그 매스미디어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근데 사실 그 한편으로 다시 보면 그것을 이제 대변하는 이 용어 중에 하나가 예의입니다. 예의. 근데 이제 저는 그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대학생 할 때 벌써 한 30년 전인데 대학생 할 때 이제 체육학과를 다녔어요. 그 체육학을 전공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저희는 운동을 이제 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사실 뭐냐면 그겁니다. 이 권위에 대한 어떤 뭐 그 인정과 순종. 하지만 한편으로 또 그와 더불어서 배우는 게 뭐냐면 그 위에서 아래로의 예의,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예의도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예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몸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이라는 것을 운동을 통해서 서로 부딪히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정한 승부를 펼쳐지기가 힘들죠. 룰에 의해 스포츠라는 건 룰이라는 게 있고 사회가 법규가 있듯이 스포츠는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 룰이라는 걸 지켜지지 않으면 스포츠라는 게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사회처럼. 그렇기 때문에 몸을 부딪히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감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강조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입니다. 뭐 스포츠맨십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용어인데 그런데 뭐 상대방의 뭐 나이가 어쨌든 상대방은 서로가 열심히 뛰는 선수로서 뭐 몇 학년이든 뭐든 뭐 나이가 적든 많든 어차피 똑같은 선수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에 아래에서 위로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에도 예의를 지켜야 되는. 그래서 그런 서로 간의 그런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예의라는 거는 아래 사람이 윗 사람한테 보여주면 예의가 있는 게 아니고 윗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보여야 되는 예의도 있다. 라는 걸 이제 배웁니다. 그게 바탕이 돼야지 스포츠라는 경기가 이루어지는 거고 각종 이제 부정행위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어떤 스포츠의 가치라는 것이 서로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게임을 하면서 진정한 승자를 가리는 거고 또 승자는 승자 나름대로 그 고난을 극복해서 자기가 이긴 거에 대한 승리를 만끽할 수 있고 패자는 패자대로 또 다음의 기회를 또 얻어서 다시 이제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예의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래에서 위로 보이는 예의도 있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져야 되는 예의도 있다라는 건데 그게 사실 그런 모습은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느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윗사람들은 아랫사람한테 예의를 지키지 않을까? 아랫사람들은 위에사람한테 예의를 강조하면서 왜 윗사람은 그거는 우리 한국 사회 속에도 그런 예는 되게 많거든요. 아무리 이제 자기가 뭐 데리고 있는 뭐라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이제 사람이 이제 뭐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을 한번 갖게 되면 또 그 맛에 또 취하다 보면 그런 부작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분이 되게 안타까웠는데 이 수평적인 문화가 존재하는 이 호주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그 예의를 다시 한번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거를 좀 보편적인 가치로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얘네들은 뭐 나이에 상관없이 뭐 저는 20대 친구도 있고 또 40대 친구도 있고 60대 친구도 있어요. 다 친구입니다. 그냥 평등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 정신이라고 해서 뭐 어떤 큰 권위를 갖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쉽게 용인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너는 네 역할을 하는 거고 내는 내 역할을 하는 거고 모든 사회 구성원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평적 사회가 갖는 그 나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서로가 이렇게 위아래로 어떤 좀 더 올라서서 남을 이렇게
영향을 더 많이 미치려는 이런 그 모습들이 많이 작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없다는 거죠. 필요한 거는 있어요. 어떤 위기시의 재난에 어떤 권위에 의해서 딱 대처하는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수평적인 사고방식이 작동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조금만 그 수단만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어떤 하나 더 올려서라는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적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한국 사회에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예의를 다시 한번 되살리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게 요즘같이 해외여행이 일반화되고 이런 시대에 젊은이들도 여기 이제 호주도 이제 워킹 홀리데이라고 그래서 젊은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그 가이드 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스포츠바라는 술집을 한번 개인적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친구들과 인연을 맺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뭐 한 거의 뭐 길게는 뭐 한 7, 8년 막 이렇게 하지만 지금도 이제 페이스북으로 연락도 주고받고 상당히 많은 친구들과 아직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그때 이제 우리 같이 했던 추억도 되새겨보고 그래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 뭐 워킹홀리데이든지 아니면 뭐 배낭여행이든지 이런 모든 여행을 통해서 상당히 그 해외 경험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그 권위주의적인 그 사고 방식이 아래로 샜을 때는 그런 경향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제 뭐냐면 그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98년생 친구한테 나이를 물으면 저는 이제 98년이에요. 한 아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아이는 저는 빠른입니다. 빠른이 뭐냐? 저는 그 98년생인데 제가 2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를 일찍 가서 저는 얘보다 형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같은 98년인데 그 빠른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뭐 달력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그런 그 조그만 차이 하나로 뭐 크게 차이를 느끼신 분도 계시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다 느낌이 다르겠지만 그런 차이 하나로 어떤 하나의 권위를 더 가지려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물론 정당한 권위는 세워져야 되겠지만 그런 거 하나를 통해서 남들보다 더 하나 더 올라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빠른이라는 그런 틀로 이렇게 사회 속에서 또 그런 것들이 한 부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실 안타깝거든요. 이게 이제 수직적인 사고방식이 사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다른 모습으로 변모시켜가면 어떨까.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지만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예의도 함께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수평적인 사고방식의 세계고요.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그와 반해서 이제 이 수평적인 사회는 이제 모두가 다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또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뭐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 조건에 의해서 구애받지 않는 물론 아직 뭐 서양 사회도 이제 인종 차별이라든가 이런 문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제 그런 모습들 자유로운 모습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수평적인 사고는 간단히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제 나무가 하나 있으면 이 나무가 이제 가지를 뻗는데 가지를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이 나무가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동서남북으로 이제 다 가지를 두를 수 있다는 거죠. 사회라는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 하나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동쪽에도 나무 가지를 들이우고 서쪽, 북쪽, 남쪽에도 다 그래서 똑같이 과일이 떨어지고 그리고 똑같이 비를 막아주고 똑같이 볕을 가려주는 이런 식으로 좀 공평하게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북풍이 불었다. 그럼 북쪽에는 뭐 과실들이 다 막 떨어지고 뭐 나뭇가지들이 막 손상을 입죠. 그러면 이 동이라든가 남이라든가 뭐 서쪽에 있는 북풍이 만약에 떨어지면 여기에 갖고 있는 이런 재원들이 한쪽만 도와주면 됩니다. 한쪽만 도와주면. 근데 이 수직적인 사고방식의 사회는 또 뭐가 문제냐면 이 나무가 자라면서 한쪽만 들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쪽에 가지를 들였다. 그럼 거기만 과일 떨어지고. 왜냐면 이제 하나의 그 수직적인 사고방식에는 그런 체계 속에서 형성된 하나의 중심 세력들이 그 중심 세력을 계속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만들죠. 어느 정도 허용할 건 허용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즐길 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미나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3S 정책이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즐기면 되겠지만 그런 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의도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한쪽까지만 이제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만약에 동쪽만 풍성하고 서쪽, 남쪽, 북쪽이 없다. 그러면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거를 세 군데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풍성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좀 넓게 다양하게 했다면 그런 다양한 사고방식 속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가리는 건 쉽지만 이 경직된 사고방식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쳤던 사고가 다른 모든 부분들의 어떤 그 단점들을 가려주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수평적인 사고방식과 수직적인 사고방식이 갖는 차이 중에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호주라는 이 웨스턴 특히 이제 남반구 유럽의 사고방식이 작용하는 호주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고방식은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겁니다. 뭐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문화가 바로 이제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양에서는 하나의 중심 가치가 있으면 거기서 어떤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반역하면은 막 삼족을 멸하는 굉장히 그 엄한 그 벌을 내리죠. 물론 이제 유럽도 예전에 뭐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중세 다크 에이지라는 암흑의 시기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부활을 하면서 수평적인 사고방식의 세계로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나가는 그런 이제 경향을 보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된 사회인데 이 장점 중에 그 수평적인 사고방식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잠깐 뭐 떨어져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제 동성애 얘기를 들어드리자면 동성애라는 거는 아직 호주에서도 합법화된 그런 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굉장히 그 찬반 여론이 양쪽으로 갈려서 굉장히 이제 팽팽하게 지금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그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그 사회적으로 막 러시아처럼 막 동성애자가 막 길거리 다니면 막 그 남자들이 와서 막 물려서 막 폭력을 가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뭐 참고로 전 세계에서 가장 동성애자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의 도시는 텔아비브라는 이제 이스라엘의 도시인데 재밌죠. 아무튼 그건 이제 딴 얘기고 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커플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가 있고 뭐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성 커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녀 관계의 최고봉은 부부 관계가 아니고요. 그 모든 관계들이 다 평등하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부면 부부인 거고 뭐 친구면 친구인 거고 60살에도 걸프렌드가 있는 거고 보이프렌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성도 뭐 하나의 커플로 인정을 하는 분위기는 아주 그 보편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시각도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종교의 어떤 뭐 하나의 뭐 편향된 그런 뭐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런 뭐 성향은 없습니다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애가 문제다 그러는데 동성애라는 게 문제인데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그럼 누구냐? 왜 이런 게 발생했느냐?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문제라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제품이 문제라면 그 제품을 만든 제조자가 책임 아니냐? 생산 제조자 책임 배상제 이런 게 있잖아요. 제품은 그러면 사람이 동성애라는 그런 성향을 보일 때는 사람을 만든 누군가가 신이 잘못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불량품이냐?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오류율이 그게 뭐 한두 명만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동성애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긴 역사를 갖고 있고 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그걸 문제 삼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든 신의 문제가 아니냐. 신이 잘못한 거지 왜 사람 가지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신을 믿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회에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인데 그런 주장도 뭐 듣고 보니 그러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그런 주장들도 이제 가감없이 펼 수 있는 사고 방식의 세계가 바로 이제 수평적인 사고 방식의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사회를 한편으로는 장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좀 더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지만이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다양한 루트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뭐 하나가 잘리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막히면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인간 사회를 발전시키는 이 과정에서의 우리가 사고의 폭도 다양하게 넓을수록 우리가 좀 더 그 삶 자체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논의들을 어떤 무작정 하나의 권위에 대항한다고 해서 막아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옛날에 뭐 창조 어쩌고 뭐 이제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창조라는 건 사실 기존의 질서에 대한 파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경쟁자보다 좋은 차를 만들고 싶다. 경쟁자의 회사의 차를 사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파괴하죠. 근데 파괴인데 건설적인 파괴라는 거죠. 아주 정말 그 파멸을 일으키는 파괴가 아니라 건설적인 파괴가 돼야지만이 거기서 보고 배워서 그 창조는 거기서부터 파괴에서부터 이제 새롭게 또 건설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품만 아니라 사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제가 오늘 순서 한국사회 호주사회 비교하는 것도 거기서 우리의 단점들을 여기에서 호주사에서 갖고 온 사고의 부품을 적용을 시켜보기도 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적인 사고방식의 세계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에 더불어서 여기에 장점까지 더한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창조는 파괴가 전제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현재 것을 파괴해야 된다는 것. 뭐 공중에 뜬구름을 파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존에 우리가 쌓아왔던 거를 갖다가 1보부터 2보 전제를 위해서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주 사회에서 갖고 있는 또 호주를 비롯한 서양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정신 세계의 특징들을 우리 사회에 적용을 해볼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뭐 수평적인 사고방식 뭐 좋은 점만 얘기했는데 나쁜 점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이것저것 용인해주면 쉽게 해서 이제 막 쾌락의 끝까지 가는 거죠. 뭐 마약 문제 특히 굉장히 심각한데 호주 사회도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마약, 그 다음에 이제 도박, 그 다음에 알코올. 이 3대 사회약 때문에 대표적인 3대 사회약이거든요. 그게 뭐 학생 애들도 막 그 마약 하는 건 뭐 어렵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지면서 가정폭력이 또 굉장히 심각해요. 호주의 사회에 가장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나가기 위한 캠페인을 펼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평적인 사고를 표방하는 사회이지만 한편으로 또 굉장히 또 수직적인 사고 방식, 즉 권위주의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얘네가 갖고 있는 서양 사회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권위주의적인 모습,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그 우월한 남성성. 잘 아시죠? 슈퍼맨,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그 다음에 배트맨, 그 다음에 이제 하다못해 개미맨까지 나왔어요. 앤트맨, 그 다음에 맥가이버 예전에 그런 영웅들, 그 다음에 정말 오래된 분 아시죠? 600만 불의 사나이라든가 이런 그 남자의 영웅,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거를 힘과 지혜로 그 돌파해내는 로키라든가 이런 거. 여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원더우먼. 제가 생각하는 것. 그 서양 사회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허큘리스 문화가 굉장히 그리스 로마가 이제 서양 문화의 대표적인 근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나오는 허큘리스 지금도 리바이벌 돼서 계속 영화가 제작이 되는 컨텐츠가 계속 그걸 바탕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호응받는 건 뭐냐? 서양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아직까지도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걸 아직도 동경을 하고 그게 이제 헐리우드의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맨의 여러 가지 그 남성 우월주의 그런 문화가 또 한편으로는 있어요. 이 서양사회도 다 수평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이 수평적인 사회라고 하지만 그런 단점도 있고요. 또 아직까지 그 권위주의적인 모습, 수직적인 사고방식이 나올 수 있는 정말 남성 하나가 전 세계를 구한다 이런 그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다는 거를 이제 더불어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이제 좀 너무 두서없이 좀 이렇게 장황하게 나왔습니다만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수직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동양 문화권, 특히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수평적인 사고방식의 사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접합을 시키시면 또 삶이 또 어떻게 뭐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네요. 사실 특히 이제 여행은 젊은이들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젊은이들은 아직 능력도 없고 뭐 더 배워야 되고 돈도 없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로 어른들처럼 나도 이제 땅을 사고 싶다. 한국은 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뭐이지만 어른은 그냥 능력도 되고 이제 뭐 좀 되면 땅을 사지만 젊은이들은 땅을 살 능력이 아직은 없죠. 하지만 젊은이들은 이 물리적인 땅은, 외형적인 땅은 못 사지만 이 내용의 땅, 이 실질적인 인식의, 의식의 대지는 여행을 통해서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녀보면 뭐 남아메리카를 갔으면 거기서 땅을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의식 속에 담으면서 인식의 대지는 넓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식의 대지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이 호주에 오셔서도 또 그런 어떤 수평적인 사고방식의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또 여행을 더 값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사이에 여기 호주에 오시면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젊은 분들께 의식의 땅을 많이 사세요. 젊었을 때는 힘과 체력이 있고 여러분 누구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앨범 풍경 7번째 순서 호주 사회와 한국 사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